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새 8억 정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이 급매물 쏟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장 거래에서는 정말 뚝뚝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고 단계,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진성 고객들이 뭔가 가격 내고를 요청할 때 집주인들이 뭐 어차피 지금 가격 상황에서는 뭐 팔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가격을 하향세로 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만 탈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뭐 결국에 가서는 뭐 하루새 8억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어마무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급매물에서는 뭐 이렇게 엄청난 가격 조정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표는 서울 집값이 더 올랐대.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이게. 지표적으로 볼 때는 집값이 너무 단단해 보여서 도저히 뭐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수요가 생겨도 이게 도저히 뚫리지 않는 이 방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견고한 이 수요의 이 창끝을 딱 날을 세워서 찔러도 이거 뭐 도대체 틈새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견고한 서울 집값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급매 현장에서는 가격 수위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듯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아파트 단지 송파구 올림픽 선수 기자촌 2단지가 하루만입니다. 8억 원이 하락해서 손바뀜을 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역시도 뭐 거의 11억 4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양상. 리센츠 역시도 6억 4천 정도. 그러니까 토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됐으니까 완전히 멘탈 붕괴, 뭐 영혼 이탈, 유체 이탈 되는 거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자산을 뭐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수요가 딱 물게 되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넘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제 제재형 발표 이후에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억 원 이상 가격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제 발표한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오히려 0.09로 올랐어. 아니, 현장에서는 이렇게 집주인들이 내고 단계를 거쳐서 집값을 최대한 낮춰서 탈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더 오름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공식 지표가 현장 거래,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등록되는 가격보다 3개월 딜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하방 압력이 아주 거세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국 수도권 지방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서울만 지금 유일하게 오른다는 건 토제 해제된 그런 분위기를 뭐 등에 업었던 서울 아파트의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뭐 거의 뭐 보합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가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울 집값이 반대로 오를 수가 있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 자체가 역시 현장 거래와는 시간적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잘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올랐던, 그리고 또 뭐 쑥 하고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쭉쭉 자라듯이 오르는 곳이 바로 세종이죠. 천도설 때문에 세종 집값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이거 뭐 무슨 바지 안에 들어가 있는 바늘도 아니고 뾰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감을 주고 있는데 전세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이 0.12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프지. 그냥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세종도 좀 조심해서 들여다보셔야 되겠고요.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를 보더라도 세종이 압도적으로 오른 것 같고 서울은 거의 뭐 보합세인데 현장 거래에서는 거의 뭐 하방 압력이 상당 부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세종이 확실하게 모든 뭐 전국 순위에서 뭐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꼴찌였잖아, 세종이. 거의 뭐 아파트 값이 뭐 반토막 나고 뭐
60% 빠졌네, 70% 빠졌네, 뭐 물상이었는데 이걸 그냥 뒤엎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세종에 꽂혀가지고 또 몰빵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고요. 천도론 때문에 들썩들썩거리는 이 세종 집값 상승률이 더 커졌다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세종은 2배로 확대된 상승세, 전주 대비 0.49%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 상승률을 찍고 있다는,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는 건 뭐 고점으로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그냥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급속도로 90도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특징은 뭐다? 몰빵하는 분위기. 뭔가 호가세 받쳐주고 분위기 급상승하고 뭔가 기대치가 올라가면 집값이 쑥쑥쑥 올라가는데 현실적인 어떤 호재가 터지지 않으면 바로 식어버리는, 급락해버리는 또 양상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종은 수도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으로 수도권, 서울의 어떤 역할을 천도한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어떤 사안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느냐의 어떤 관건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째 뭐 상승세를 찍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간적 딜레이 현상에 의해서 아마 2, 3주 후에는 확실한 하방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반토막이 난 이후에 0.08에서 쭉 보합세 유지하다가 살짝 올라섰는데 이거 오른 거 아닙니다. 대치 압구정 위주 뭐 강남구 많이 올랐다 하지만 여기 뭐 토제 지금 뭐 썰물 쫙 빠져나가듯이 그런 분위기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공식적 지표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실거래 현장을 더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강남구 뭐 실거래 현장 보셔도 뭐 쭉쭉 빠지는 이 파이가 계속적으로 커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빠진 곳은 뭐 레미안 퍼스티지가 12억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외에 반포자이도 뭐 6억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송파구 역시도 잠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주간 통계는 집값을 좀 딜레이해서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뭐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데요. 서울 시내 5,008호 정도의 표본을 딱 정해놓고 조사 대상의 실거래를 분석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거래가 거의 끊긴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에는 매물 정보를 참조한다. 매물이 뭐야? 집주인들이 호가세 펌프질한 그런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에 그때그때의 어떤 변동성을 내포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래상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의 하락폭을 전혀 뭐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빛의 속도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집값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공공분양에 늘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구치소 부지 송파 창의 혁신구역, 여기가 본격적으로 분양의 서막에 오르게 됩니다. 미리 내 집이 포함이 된 또 파격적 조건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1240가구가 나오게 되는데 뭐 3호선, 5호선, 5급역 초 역세권이죠. 이러다 초칠라. 아무튼 5급역 자체가 너무 가까워. 아파트 단지 앞에 정문 앞에서 엎어지면 그냥 5급역이 코에 닿을 정도로 엄청난 역세권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2028년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딱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분명히 여기 나온다는 얘기. 뭐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또 공공분양 모집 공고 띄울 가능성 아주 많겠고요. 일단 여기 1단지 241가구, 2단지 999가구, 9999 무슨 임다혜가 말하는 거 같네. 999 505984제곱으로 구성이 되면서요, 동별 다양한 평면 타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미리 내 집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 거의 뭐 3억대 중반에서 4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 내 집이 우선 매수권을 또 줍니다. 자녀를 또 많이 생산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또 혜택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송파 아파트의 3, 4억대로 그 또 5급역 초 역세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굉장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남교산 푸르지오 여기도 놓치시면 안 되죠. 이번에 본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청약 포기를 138가구가 전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더 파이가 늘어나게 됐고요. 여기 분양가가 4억대로 나왔잖아. 4억대, 5억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오금역하고 또 뭐 이 송파 창의혁신구역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라인이 쭉 하고 지나갑니다. 하남교산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금역 3호선이 하남교산을 꿰뚫는 교통호재가 뭐 아주 뚜렷하게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는 고려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송파권 아파트가 될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하남교산 사전 청약자 중에는 84%가 본청약에 임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일반 분양 더해서 764가구가 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도 들여다 보셔야죠. 그리고 정말 뭐 엄청난 놈이 터졌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흑석 아크롤리브하임 여기 무순위 청약이 당첨 시에 14억, 15억 정도의 차익을 불러올 정도로 뭐 어마무시한 어떤 이 무게감이 있는 무순위 집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후 접수는 자녀분, 계약 취소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재공급이라 할 수가 있겠죠. 분양 당시 여기 공급가액이 5구제곱이 5억대에서 6억대였습니다. 너무 싸죠. 지금 얼마다? 21억이다. 거의 4배가 올랐네. 84제곱은 6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도저히 이 흑석동에서 신축 아파트가 분양한다면 이런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년 전 분양가로 다시 리버스 되는 그런 어떤 분양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5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면 빛의 속도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21억, 거의 4배 정도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는 9억이기 때문에 뭐 5구제곱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7억대로 내놔도 뭐 서로 뭐 잡아가려고 세입자들이 엄청 실이 뭐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금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메리트가 있고요. 흑성역 여기도 초초초 역세권. 뭐 고층에서는 한강변이 쭉 보일 수 있는 한강 조망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이런 이 무순위 집주들 보면 뭐 신축 분양가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동성로 SK 리더스뷰 어제 마감했는데 미달 떴죠.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 역시도 여기도 좀 경기 북부권에 위치해 있는데 분양가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고 브라운스톤 영월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종, 오다실, 양운에 하는 아스펙. 세종이 집값이 쭉쭉 올라가는데도 여기는 무순위 집집이 그닥 그렇게 뭐 시원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경쟁률이. 그만큼 가격이 민간 분양이었기 때문에 5억 이상, 거의 6억에 가깝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 SI 팰리스 올림픽구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5.2제곱 소형에만 조금 몰렸습니다. 32대1 정도 기록을 했는데 여기도 좀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무순위도 같은 무순위가 아니다라는 사실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아파트 시세가 지금 서울하고 세종만 들썩거리지 전국적으로는 다 엄청난 지금 침체기에 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와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뭐 2조 7천억 정도 늘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대출 부분은 뭔가 좀 허술한 느낌이 많이 들죠.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2% 하락폭도 뭐 전주보다 더 커지는 어떤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 대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면 자산 가치의 본질적인 어떤 정체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대출이 늘어나 버리면 이거 집이 깡통되잖아. 굉장히 공정이 붕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은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시라. 왜냐? 금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뭐 3월은행 주담대금리 평균이 뭐 4.17%로 0.06% 하락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구에 방문해 보면 이게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금리가 내려간 것 같지만 대출을 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야.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뭐 0.2% 정도 주담대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월세 대출 역시도 0.3%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크가 정말 뭐 금리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이거 이제 완전히 뭐 옛날 얘기 돼버렸고 그만큼 지금 금리가 위험하다. 왜냐? 미국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관세 충격 때문에 환율과 금리 사이에서 부동산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 부분도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미 수출이 6.8% 정도 감소했어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6억 3천만 달러. 작년 동월 대비 뭐 엄청나게 지금 줄어가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지금 뭐 이런 기업의 문제는 비단 한국 내 어떤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 상당히 관세의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험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70%가 넘는 이 매출 급감, 뭐 엄청난 수익률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테슬라 주식인데 여기에 정말 많은 돈을 집어넣으신 분들은 뭐 거의 뭐 멘탈 붕괴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면 조금 요즘에 지금 회복하고 있죠. 좀 좋은 소식일진 모르나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 이사회로부터 뭐 쫓겨나네 마네 뭐 그런 잘못된 오보가 있었는데, 뭐 전격적으로 어제 머스크는 백악관 회의에서 내가 이 백악관에서 떠나겠다는 어떤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테슬라가 풀 악셀을 밟고 거의 600선, 지금 280에서 300선인데 600선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이고요. 어제 뭐 MS와 메타가 호실적을 거둬서 나스닥이 1.52% 정도 올랐죠. 관세 영향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붕괴되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쫙 만연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7% 이상 올랐고요. 뭐 오픈 AI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진출을 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 높고요. 메타 역시도 4.23% 올랐습니다. 1분기 매출 뭐 423억 1천만 달러. 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실적을 보여줬는데, 메타도 AI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만 지금 마이너스 0.58%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머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백악관 일을 접고 이제 전격적으로 뭐 테슬라 CEO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경쟁 가속화돼서 뭐 도요타 웨이모가 뭐 상당 부분 뭐 테슬라를 위협한다 하지만 워낙에 여기가 단단한 기업이라서 걱정을 좀 잘 붙들어 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 국면은 이렇게 미국의 자본시장의 대변화로 말미암아 한국 시장은 어찌 보면 호재는 다 비껴가고 악재만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과 금리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양쪽 발목이 그냥 다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그냥 허우적거리는 늪속이 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오판한다면 엄청난 리스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잘 들여다보시면서 차근차근 한 발씩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금리 문제가 상당 부분 뭐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이 회전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집주인들은 빨리 탈출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집값이 더 오를까봐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어떤 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의 변화가 아마 한국 부동산의 쓰나미가 돼서 뭔가 엄청난 가격의 대조정기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분기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빵빵한 구독 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